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팔공산 22km의 최동극에 자리 잡고 있는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팔공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환성사와 또 칠부 팔부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성사는 사제기에 의하면 835년입니다. 신라 흥덕왕 1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에 당시 왕사 심지께서 창건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 왕사는요, 환성사를 건립하고 이후에 곧바로 동화사로 넘어가서 그 팔간자를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창했던 그 환성사의 가람이 1635년에 의해서 중창을 했다. 그 중창 원인이 무엇이냐면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옛날 그 천년고찰, 그 신라 때 창건된 사찰은 대부분 중간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그 산불을 막아내지 못해서 전부 소실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환성사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이 1635년인데 이때가 조선 인조 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창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주석하였던 주지가 신감대사입니다. 이때 신감대사가 중창하고 그 이후에 왔다 와서 1897년에 와서 긍월이라는 분이 다시 또 중창을 했다. 이러한 기록이 사적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성전암도 긍월대사가 같이 창건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광무 1년에 그 성전암을 짓기 위해서 지금의 16나한상을 조각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16나한상을 이번 조사 연구 기간 중 알 수 있었던 점은요, 그 나한상에는요 석조로서 정교하게 묘사를 하고 그 위에 모시 또는 삼배천을 펄치를 진하게 해서 발라서 단단하게 이제 이래 고정화 시키고 다시 그 위에 얼굴형, 눈, 코, 입, 그 이목구비를 그대로 표현하고 아울러서 그와 같이 옆에 지물도 학이라든지 용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 이런 것들도 그대로 새로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16나는요 통일된 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 눈썹이 길다, 또 지물을 들고 있다, 또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동물을 다스리고 있고, 그 열중하는 그런 상을 보이기 위해서 갖가지 지물로서 형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니까 마치 하나의 그 작품으로 봤을 때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는 또 무엇이 있느냐?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학계나 민중들을 가리는 해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문을 들고 있는 상도 보면 학은 도망가려고 하고 그 나아님은 학에게 경청하라는 그런 어떤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학은 도망가고 싶어도 발목이 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용을 한 나아님이 모가지를 쥐고 여의주를 빼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용은 여의지를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 나은님은 태연스럽게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용도 그 법문을 다시 경청하게 되면서 여의지를 얻게 되겠죠. 그러한 어떤 상상력이 충분한 그러한 묘사 기법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조선 전기부터 조선 하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모양새가 유사하게 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상은 얼굴 모양만 봐도 어느 분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죠. 그 16난 명호를 전부 열거하기는 좀 상당히 안개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제가 그 밑에 하단에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중요한 것은 해학적이면서 민중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과 또 할아버지와 가족과 같은 어떤 넉넉함과 다정한 또 친근한 그런 맛을 풍기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하대에 이르기까지 나은 그 사상이 고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은 그 신앙이 그 계속 이어져 오는 것도 아마 그런 데서 유래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첫째 나은님은 신통력이 있다는 데서 민중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은님은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은은 민중과 함께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성전함에 가서 응진전 앞에 문만 열면 16명의 나은님들이 왈칵 가까이 다가오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들은 반가운 마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 더 친근감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살펴보는 결과 개개상에는 나름대로 독창성이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 기법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석조로 조성한 데다가 그 위에 또 풀칠을 하고 흙으로 붙이고 석고로 붙이고 이렇게가 다시 또 그 위에 오칠을 하고 묘사했는 부분을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묘사했다는 점은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통해서 중요 부분 몇 편들을 보면서 나은님의 독창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팔공산 성전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97년, 즉 조선 광무 1년에 조성되었던 그러한 나한상이다. 그 재질은 화강석이다. 그 화강석은 이제 그 경주 지방에서 나오는 불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로 먼저 조각을 정교하게 한 후에 거기다가 석고를 바르고 또 흙을 이겨 바르고 이래 섞어서 소조 불상처럼 이래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강석 면 밖에 그 표면에 풀칠을 미리 하고 삼배로 두텁게 덮은 후에 소조 그 양식을 그대로 덧칠을 해서 얼굴의 섬세한 부분까지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 때는 같이 있는 그 짐을 뭐 용을 들고 있다든지 또 학을 들고 있다든지 또 이 무릎팍에 해태를 얹고 있다든지 그러한 모습들은 별도로 그 소조로서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소조 조성 방법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강석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삼배를 바른 후에 다시 그 소조 재료로 덧칠을 하고 그 다음에 오칠을 한 후에 그 위에 묘사된 부분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청에서 옷을 입힌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환성사 성전함 16나은의 그 묘사 기법입니다. 그리고 배치도요. 뒷끝자 대부분 중간에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해서 뒷끝자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그 홀수로 13579, 이쪽에는 24680 이런 형식으로 해서 16난을 각각 8번을 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 끝부분에는 문인상을 각각 그 동서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얘는 특이한 점이 있고요. 이 얼굴상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 동양인의 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 그 생전 당시에 그 일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기에도 이제 부처님의 아드님도 나은님으로 이래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동일한 어떤 인물상은 아니다는 데서 이국적인 맛을 느끼게 됩니다만, 그러나 상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이웃집 할아버지 같고 또 어린아이 같고 또 그 익살스러운 어떤 그 학동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스님같이 근엄한 자세로 앉아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각각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연결시키면 그 법전 앞에 들었으면 나은님들이 그 자리에 봉안되게 된 근본 배경을 나은님 스스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한테는 친근감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첫 번째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안동 서우면에 있는 광흥사의 나은전에 봉안되어 있는 전부 건속이 42명입니다. 거기는 동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 모셔져 있는 그 16난 개별상과 그 상호 또 자세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그 규모는 크고 작고 차이가 있지만은 자세나 표정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안동 광흥사는 참고로 그 재질이 흙입니다. 흙을 구워서 만드는 상인데 아주 대형 상입니다. 만들고 두 번째는 수락산에 있는
그 흥국사의 16나안전에 봉안되어 있는 그 나아님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 흥국사는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질은 목재입니다. 목재라서 그 규모는 상당히 석재로 만든 것보다 큽니다. 우리 성전함의 나은상은 한 5, 60, 키가 한 5, 60 정도 됩니다. 되는데 폭도 한 45에서 50 정도 되고요. 그런데 무게는 5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60kg에 거의 전후로 하는 그런 무게죠.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조로 만들었다는 그런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 결과 그 재질은 불석으로 화강석이다 하는 것이 판별이 났고, 실제 돌의 모습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석조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1800년도 이후에 나타난 앉아있는 좌상에서 그런 익살스러운 모양, 또 해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나님의 조성은 드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부근에 그 직지사에 가면은 직지사에 16나안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음전에 활용을 하다가 이혼해서 지금 나안전에 봉헌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유형이 거의 유사합니다. 모양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 후기에 조성되는 16나안의 어떤 그 묘사 방법이라든지 얼굴의 형상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모습은 거의 유사한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다른 지방에는 그 16나안 모습이 그 동양인과 유사하게 이렇게 조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성사 성전함의 경우는 부처님의 출생지인 그 주변 국가의 그 16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그 지방의 얼굴이고 그 지방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그 성전함은 본래 한 12, 13년 전에 너무 허물어져서 해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 할 때 많은 힘이 들었죠. 그래서 한 2년여에 걸쳐서 이제 건물을 세 동을 해체 보수를 하고 지금은 깔끔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큰 바위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사도가 약 한 35도 이상 되는 경사도가 있는데, 금방이라도 누가 건드리면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가람을 덮칠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덮치지는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러나 큰 12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성전암 그 나님의 그 어떤 영음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독창성이 있다, 이야기가 있다. 또 그곳에 가면은 항상 답답한 마음을 이 나님이 문만 열면 가까이 다가와서 안아줄 듯 맞이해 주니까 편안함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행하기 참 좋은 것이고, 이 개별상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작품이라기보다 마치 그 시대에 나님이 직접 와서 그 성전에 앉아서 무엇인가 설법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고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묘사 기법이 사실적이고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팔공산 그 일대에 이와 같은 나님이 존재하는 것만도 큰 복된 부처님의 자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